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이번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뉴캐슬과 리버풀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맞붙는 가운데 이삭과 구단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억 5천만 파운드의 몸값이 책정된 이삭은 여전히 팀 훈련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리버풀 이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캐슬 측은 이적 허락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히며 이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나 선수 본인은 구단의 약속 불이행을 주장하며 관계 단절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협화음 속에서 이삭은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이 불가능하며 현재 조 윌록을 제외하면 큰 부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윌록은 프리시즌에 당한 종아리 부상에서 회복 중이며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에스턴 빌라에서 영입한 제이콥 램지의 데뷔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에디 하우 감독은 무리하지 않고 안소니 고든, 안소니 엘랑가, 하비 반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왼쪽 측면의 하비 반스는 리버풀의 수비진 공백을 노려볼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리버풀은 제레미 프림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고 코너 브래들리는 이제 막 팀 훈련에 복귀했으며 조 고메즈 역시 체력 관리 차원에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슬롯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도미니크 소보슬라이를 우측 풀백 대안으로 언급했으며 라이언 흐라펜베르가 징계에서 돌아온 만큼 전술 유연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무함마드 살라가 주목됩니다. 개막전 골을 기록한 그는 뉴캐슬전에서만 10골 8도움을 기록 중이며 무려 6경기 연속으로 뉴캐슬을 상대로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에도 그의 발끝에서 리버풀의 공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뉴캐슬은 개막전에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며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지 못할 경우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4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우 감독 체제 하에서는 리그 홈 개막전 3연승 중이라는 점, 최근 7경기에서 6승을 거둔 홈 성적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리버풀은 개막전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수비 불안을 드러내며 3대3 상황까지 몰렸지만 이키티케의 데뷔골과 도움, 치에사의 환상적인 발리슛, 살라의 골로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한 번만 클린시트를 기록한 점은 불안 요소지만 반대로 공격에서는 36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클럽 기록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기록을 보면 뉴캐슬은 리버풀을 상대로 리그 17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컵 결승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여전히 열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삭이 빠진 뉴캐슬이 리버풀의 불안한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리버풀은 공격에서 더욱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며 개막 2연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살라와 치에사, 이키티케로 구성된 전방 라인은 어느 팀과 맞붙더라도 위협적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이번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에서 수비수 우나이 에길루스를 부상으로 잃은 상태입니다. 미드필더 오이안 산세트와 우나이 고메스 역시 출전 여부가 경기 직전까지 불투명하며 컨디션을 보고 결정될 예정입니다. 선발 라인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니코 윌리엄스와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가 좌우 측면을 맡고 전방 중앙에는 개막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마로안 사나디가 다시 한번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라요는 수비수 압둘 무민이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며 루이스 펠리페와 오스카르 발렌틴도 컨디션 문제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지로나전에서 골을 기록한 데 프로토스가 최전방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알바로 가르시아와 이시 팔라손도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컨퍼런스 리그 예선전에서 선발로 나섰던 랜디 은테카는 이번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틱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4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 리그 복귀를 확정지었고 이번 시즌 역시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전에서는 세비야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산마메스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한 뒤에도 81분에 로베르트 나바로의 결승골로 승리를 챙긴 점은 팀의 집중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아틀레틱은 라요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 48경기 중 25승을 거뒀으며 특히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고 2021년 9월 이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2025년 4월 산마메스에서 열린 지난 맞대결에서도 3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라요 바이카노 역시 좋은 분위기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는 지로나를 3대1로 꺾었고 데 프루토스, 알바로 가르시아, 이시 팔라손이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네만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조별리그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8위를 기록한 라요는 올 시즌 역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니고 페레스 감독은 리그와 유럽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우구스토 바타야, 루이스 펠리페, 프란 페레즈 등 6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라요가 충분한 전력을 갖춘 팀이고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노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나 산마메스 원정이라는 점과 아틀레틱의 최근 분위기, 맞대결 전적 등을 고려하면 홈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아틀레틱은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2025-26 시즌 초반 2연승을 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비야는 이번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도 몇몇 주요 자원을 결장한 상태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후안 호르단, 아드난 야누자이, 탕귀 니앙주, 산티스 이든보는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라몬 마르티네스 역시 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1골을 터뜨리며 팀 내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은 도디 루케바키오는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공격진에는 1월 이적 시장에서 몽펠리에에서 합류한 아코르 아담스 역시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헤타페는 후안미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알렉스 산크리스는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개막전에서 셀타 비고를 2대0으로 꺾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헤타페는 아드리안 리소와 크리스탄투스 우체가 각각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진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17세 유망주 다빈치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에도 선발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된 마리오 마르틴 역시 미드필드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비야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7위를 기록하며 2000년 강등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경험했습니다. 강등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만큼 이번 시즌은 명예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티아스 알메이다 신임 감독 체제에서 새 출발을 알린 세비야는 개막전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상대로 2골을 따라가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81분에 결승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번 여름 세비야는 알폰 곤살레스와 가브리엘 수아소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고 골키퍼 오디세아스 블라우디모스를 뉴캐슬로부터 임대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세비야가 헤타페를 상대로 4경기 중 3경기를 승리했으며 지난 2월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헤타페는 지난 시즌 13위로 마무리하며 강등권에서 겨우 벗어난 바 있고 올 시즌은 보다 안정적인 중위권 정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셀타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9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중 베티스에서 데려온 공격수 후안미는 가장 큰 금액을 들인 영입이며 오마르 알데레테가 선덜랜드로 이적한 것이 주요 이적 사례입니다. 최근 5시즌 동안 1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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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위, 13위라는 중하위권 성적에 머물렀던 헤타페는 과거 유로파 진출권을 다투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 기세는 나쁘지 않으며 세비야 원정에서도 승점 1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전력상 세비야가 다소 앞선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의 분위기와 지난 맞대결 결과를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양팀 모두 시즌 초반 안정적인 출발을 바라는 상황인 만큼 무난하게 승점을 나눠 갖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우디네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로렌초 루카, 야카 비올, 플로리앙 토뱅 등 핵심 선수들이 이적했지만 감독 코스타 루냐이치는 다수의 새로운 영입 자원과 함께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라레세와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라인업을 선택했지만 공격에서는 이케르 브라보와 베테랑 알렉시스 산체스가 케이난 데이비스를 보조할 역할로 경쟁하고 있으며 브레너와 시모네 파푼디는 벤치에서 대기할 전망입니다. 골키퍼 마두카 오코에는 불법 배팅 관련 징계로 2달간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아 라즈반 사바가 선발로 나설 예정이며 미드필더 위르겐 에켈렌캄프는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한편 베로나는 이번 여름 디에고 코폴라와 잭슨 차초아를 프리미어리그로 떠나보냈지만 새로 영입한 우나이 누네스와 조반느가 코파 이탈리아에서 선발로 출전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새 얼굴인 카메룬 출신 수비수 엔조 에보세는 과거 소속팀인 우디네세와의 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로나는 니콜라스 발렌티니와 토마스 수슬로프 외에는 전력 누수가 없습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12위를 기록했지만 시즌 후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3월까지는 강등권에서 멀찍이 떨어진 안정적인 위치였으나 마지막 10경기 중 8경기를 패하면서 고장 4점만 추가했고 홈에서는 마지막 5경기 중 승점 1점만 넣는 등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승점 44점은 이전 시즌 극적인 강등권 탈출과 비교하면 나아진 성적입니다. 루냐이치 감독은 이번 시즌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유망주 레넌 밀러, 엠폴리 출신 수비수 사바 고글리치제 등 새로운 전력을 추가했습니다. 프리시즌에서 3연승을 거둔 뒤 코파 이탈리아 1라운드에서 카라레세를 2대0으로 꺾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는 아르투르 아타와 이케르 브라보가 득점을 기록했으며 다음 라운드에서는 팔레르모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베로나는 지난 시즌 막판 10경기에서 3패만을 기록하며 잔류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우디네세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덕분에 베로나는 세리에 A에서 7시즌 연속 생존하게 되었고 이는 1982에서 1990년 이후 최장 기록에 근접합니다. 파올로 자네티 감독은 이번 여름 해고 바람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몇 안 되는 감독 중 하나로 이번 시즌에는 중위권 안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로나는 개막을 앞두고 세리에 C 소속 아우다체 체리뇰라와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1로 비겼고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감독 자네티는 우디네세전에서는 훨씬 나은 경기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팀 모두 주요 자원을 떠나보내며 리빌딩 과정에 있지만 홈 이점을 가진 우디네세가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 밀란은 이번 여름 감독 교체라는 큰 변화를 겪었지만 주요 선수들은 대부분 잔류에 익숙한 얼굴들로 구성된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 핵심 미드필더 하칸 차라노글루는 징계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인터는 루이스 엘리케, 프랑스 출신의 앙제 요한보니, 미드필더 앤디 디우프와 페타르 수시치를 영입해 노쇠화된 스쿼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수비진에는 여전히 베테랑 중심의 300이 버티며 골키퍼는 마두카 오코에의 공백을 라즈반 사바가 메울 예정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주장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함께 마르쿠스 튀랑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튀랑은 토리노를 상대로 리그 4골을 기록 중이며 자신의 유일한 해트트릭도 토리노전에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튀랑은 지난 시즌 인터의 최다 득점자였고 토리노의 최다 득점자는 세리에 A 데뷔 시즌 9골을 넣은 채 아담스였습니다. 이번 시즌 토리노의 공격은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두반 사파타와 새로 영입한 조반니 시메오네가 가세하면서 더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수비진에서는 페르슈르스가 장기 결장 중이며 여름 영입 자원인 아르디안 이스마일리도 허벅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는 출전이 어렵습니다. 반면 토리노는 나폴리에서 임대로 온 시릴 은공계를 포함해 티노 안조린, 자카리아 아부클랄 등 새 얼굴을 여럿 영입했고 세르비아 대표 골키퍼 바냐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프랑코 이스라엘로 대체했습니다. 인터는 지난 시즌 여러 대회를 아쉽게 놓치며 충격적인 마무리를 경험했습니다. AC 밀란에게는 코파 이탈리아 4강에서 리그에서는 승점 1점 차이로 나폴리에게 우승을 내주었으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PSG에게 참패를 당한 후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으로는 초보 감독이자 2010년 트래블 주역인 크리스티안 키부가 발탁됐으며 그는 지난 시즌 파르마를 강등 위기에서 구해낸 경력이 있습니다. 키부 감독은 이번 여름 클럽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무패로 통과했지만 16강에서 플루미넨세에게 패배하며 일찌감치 탈락했고 이후 짧은 프리시즌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팀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의 2025-26 세리에 A 시즌 개막전이자 인터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던 토리노와의 맞대결입니다. 인터는 최근 토리노와의 리그 12경기 중 11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최근 6경기에서는 총합 12대2의 스코어로 압도했습니다. 토리노는 2019년 이후 인터를 상대로 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으며 산시로 원정에서는 밀란을 포함해 18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 말미에 부진하며 상위권 진입에 실패한 토리노는 새로운 감독 마르코 바로니 체제에서 반등을 노립니다. 조반니 시메오네와 같은 야심찬 영입에도 불구하고 핵심 미드필더 사무엘레 리치를 밀란에 잃은 점은 전력 약화 요인입니다. 프리시즌 마지막 2경기에서 연패한 토리노는 지난주 코파 이탈리아에서 모데나를 상대로 니콜라 블라시치의 결승골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개막 이후 연이어 인터, 피오렌티나, 로마, 아탈란타 등 강호들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인터는 비교적 전력이 불안정한 토리노를 상대로 안방에서 시즌 첫 승을 수월하게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